탄핵 심판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예, 이런 얘기도 입장 표명도 좀 하시고. 예. 그거 아까 안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근데 참 이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저만 그런가요? 인스타 DM 주세요. 정말 집안이 유복했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제외 다녀, 아니라, 그렇지 예. 학원 다녀. 사교육의 노예. 예. 예. 셋 다 문과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이렇게 또 문과만 모여가지고. 예, 이공계가 없네요. 다음에 이과를 모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쩐지 말이 잘 통합니다. 우리 많은 얘기 이제. 그래서 챗 GPT 겨우 썼어요 지금 이것도. 예, 그냥 너 뭐하니 이러고. 예. 청년 청소년들 위한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 살롱 그 영광의 역사적인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 아,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일산의 아들 고향의 아들 MC 염준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누구 먼저 소개를 좀. 예, 우리. 제가 먼저 갈까요? 네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고양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왼쪽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 누구시죠? 예. 청소년이자 청년인 박기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셋이 이렇게 골방에 모여서 우리 청년과 골방이네요. 청년과 청소년분들을 위한 힐링 토크쇼 고품격입니다. 고품격으로 매주 여러분들과 함께하려고 하고요. 우리 일상에 지치고 현실에 지치고 사회에 지치신 청년분들과 청소년들은 모두 여기로 오셔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힐링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은 이제 제가 이제 좀 기획을 하게 됐고요. 우리 세 분 다 이제 저를 포함한 3명 다 우리 전국에서 또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또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 중에 한 명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끼리 좀 모여서 뭐 고품격이긴 한데 뭐 100분 토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네. 뭐 앞으로 뭐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이런 건 아니고 네, 네. 네, 그냥 이제 요새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한데 맞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우리가 모여서 재밌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번 나눠보는 그런 좋은 재밌는 계기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의미에서 방송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은 패널 분들을 얘네가 왜 나왔나라는 궁금하신 분들 계셔서 한 분 한 분 좀. 저는 일단은 우리 현재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제가 청소년 때부터 이제 사회자라는 꿈을 가지고 MC라는 꿈을 가지고 좀 열심히 살다가 지금은 이제 그런 직업으로 활동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시죠? 예, 저는 아까 소개드린 대로 네. 이제 고양시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입니다. 네. 고양시에는 제가 한 올해로 22년째. 뭐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좀 뭐 짧게, 저도 뭐 저는 이제 네. 사실 이 청년 활동가는 이제 한지 한 4년 정도 됐고요. 네, 네. 그 전에는 이제 사실 청년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본 적이 많이는 없는데 네, 네. 이제 저도 이제 여기서 이제 토박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자꾸 이제 고양시에서 빠져나가는 걸 보고 내가 좀 목소리를 낼 게 없을까 해서 저도 이제 좀 제 스스로도 청년 활동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창원 씨께서는 네. 현재 또 청년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죠? 네, 저는 뭐 경기도에서도 했었고 네. 중앙정부에서도 했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양시에서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네. 또 중점적으로 하고.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직업이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낮에는 일을 하시고 그렇죠. 밤에는 이제 또 그렇죠. 변신하셔서 밤에는 또 나름대로 변신을 합니다. 정말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청년 활동가라는 게 대체 뭡니까? 청년 활동이라는 게 뭐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부한데요. 사실 이제 청년 활동가라고 이제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한 지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네네. 왜냐면 제 스스로도 말씀하신 대로 청년 활동가 도대체 뭔데? 네. 라고 좀 정의가 내리기는 좀 어렵기는 한데 지금도 뭐 이게 시에서 일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래는 이제 다 본연의 어떤 이제 직업이 있죠. 저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네네네. 근데 이제 청년 정책을 위해서 좀 이제 다양한 재연 활동들을 하고 아니면은 뭐 반드시 뭐 재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편하게 이제 좀 청년들이 어떤 좀 그 시나 아니면 도나 아니면 뭐 중앙정부에서 좀 청년들을 좀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면은 저는 좀 청년 활동가가 아닌가. 그러면은 실제로 좀 뭐 좋은 정책이란 청년들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 하면은 그게 또 실제 행정으로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네. 그
이제 중간 역할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당연히 뭐 이런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그게 뭐 바로 다음 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사실 뭐 출마를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직은 욕 먹는 게 제가 조금 싫어가지고 아, 저는 네. 이제 출마 생각은 아직은 없는데.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무대 뒤에서 좀 그런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내면은 또 그런 게 이제 뭐 지속이 되다 보면은 언젠가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만으로 갈까요? 네, 아, 만으로 만으로. 만으로 이제 요새는 31하고. 뭐 요새는 24에서 26이라 그러더라고요. 평균이에요, 평균. 예, 자기 나이가 26이다. 만으로 24시다. 그럼 제 나이는 24부터 26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이, 많이 하더라고요. 예. 괜히 그래서 얘기. 어쨌든 예, 한국 나이로 저는 한국 나이로 이제 33. 33살. 93년생. 예. 사실 저희 때는 90 몇 년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편해요. 네, 그죠? 네. 예. 더 뭔가 정직한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30대 초반이시고 예. 지금 청년 나이가 그래서 몇 살이죠? 지금 다 이제 중앙에서는 아직 34세로 규정하고 아. 있나요? 네, 만 19세서부터 34세로. 아, 곧 있으면 임종을 앞두신 청년의 근데 중장년 예, 되죠. 고양시는 아직 39세. 고양시는 또 39세로 예, 아직 청년의 지금 끝자락에 아, 계신 예, 이제 겁니다. 맞습니다. 예, 어쨌든 좀 고연령대 청년의 대표로서 제가 모셨고요. 그렇죠. 예. 어쨌든 30대 초반에 어떤 예. 또 30대 또 20대 후반 정도의 그런 또 이제 보통 대부분 이제 직장을 들어가셔서 그렇죠. 실제로 좀 인생을 살면 사회 초년생이기도 하고 또 결혼과 이런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진짜 현실적인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그렇죠. 그런 지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그런 있죠. 청년분들 대표로 모셔봤습니다. 아, 예, 네. 오늘 앞으로도 좀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최창원 씨입니다. 아, 최창원 잘 씨.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젊은 청년분은 누구시죠? 예. 근데 제가 젊다고 하면은 네. 다들 되게 놀라세요. 아, 네, 네. 제가 나이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이제 00년생. 아, 아까 00년생. 말씀하신 것처럼 만 24세부터 26세 어딘가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거든요. 아. 이제 제가 생일이 4월 5일인데 이제 한 10일 남았거든요. 어. 10일 뒤면 청소년기를 졸업하고. 뭐 어떻게 선물 달라는 이제 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예. 기억해 예. 놓겠습니다. 아, 그래서 네. 네. 바로 이 청년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음. 좀 청년의 시기를 살게 된 한 명의 후기 청소년이자 아. 초기 청년의 나이대에 와 있고요. 후기 청소년, 초기 청년 그 말 멋있네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저도 우리가- 어디 가서 좀 써먹어야겠어요. 예. 저는 뭐 우리 창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저도 청년 활동을 하면서 네. 좀 놀고 있습니다. 근데 뭐 활동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경험이 부족해서 그냥 예. 그냥 뭐 활동을 노는, 즐기시는 즐기는 예. 청년이 활동 있고. 즐김 가시고요. 예. 그 저는 이제 이 청소년 활동을 좀 많이 해왔어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지역의 청소년 활동을 좀 이어오다가 얼레벌레 이렇게 활동도 하고 참여도 하다가 대학생 시기로 넘어왔고 또 관련된 학과에서 있다가 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얼추도 주민으로서 또 네네.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얻어왔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기병 씨는 뭐 네. 제가 사실은 여기 고양시에서 이제 청소년으로 뭐 사회자로 활동하고 할 때부터 같이 맞습니다. 만나고 예 맞습니다. 그때부터도 아, 어렸을 정말. 때부터 활동을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8년 전일 거예요. 네네네 아마 맞습니다. 거의 지금 10년째 함께 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런 인연이시고요. 이 우리 정도면 활동가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텐데. 아니 이제 바로 출마를 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제 말씀하시면 안 나가서 예, 좀 출마하시고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패널분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또 20대 중반의 대표시고 그럼요. 전 또 이제 20대 후반을 향해 가고 있고 저도 이제 98년생입니다. 아, 그리고 이제 30대 대표로서 좀 연령대가 좀 다양해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면서 문제들을 풀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담살롱이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을 담다 해가지고 청담동의 어떤 좀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을 좀 담아서 살롱으로 좀 표현해 보고자 했는데 이번 첫 방송은 영회고요. 영회라서 저희가 이번에 좀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좀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떤 얘기들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도 하고 이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탄핵 심판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예 이런 얘기도 입장 표명도 좀 하시고 예. 그거 아까 안 하기로 합의를 하고 100분 토론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병 씨는 저기 뭐 본인 좀 소개를 해줄 수 있나요? 뭐 내가 그래도 자랑할 만한 거, 내가 이런 활동도 했었다. 내가 우리 고양시를 이렇게 바꿔봤다 하는 거. 사실 뭐 바꾸진 못해서 네네네. 활동가란 말은 못 쓰겠고 네, 제가 이제 청소년 활동을 쭉 이어오다가 네. 여러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네. 그중에 실현된 게 몇 가지 없긴 한데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 그 화정역 광장에 가 보시면 예. 우리 청소년 조언 자판기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조언 자판기. 조언 자판기. 그래서 그 취지가 결국 조언 자판기가 누르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청담살롱과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되게 많은 조언과 위로가 필요한 청소년 친구들이
조언을 구할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에게 어떤 지역사회 어른들이나 아니면 대학생 선배들이 준 조언들을 뽑을 수 있는 자판기를 제가 한번 제안을 해가지고 19년도에 설치가 돼서 지금까지도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 한 13,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와서 그걸 이용한 조언을 걸로 알고 얻어가는 있습니다. 거예요? 예, 그래서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고 약간 그 홍대 가면 그 500원 넣고 MBTI 뭐 이런 거 나오고. 맞습니다. 그런 거에 착안해서 했는데 전국 최초입니다.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십니까? 활동 갑니다. 감사합니다. 영락 없는 활동가예요. 네. 감사합니다. 요즘도 또 청년 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거죠? 저는 그냥 청년정책 협의체라고 해서 고향 청년들이 모여서 뭐 정책 제안하고 이제 의제 발굴해서 제안하고 그런 좀 편안한 참여 기구에서 또 장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기능하고 있고요. 그럼 두 분 다 위원장이신 거예요? 뭐예요? 예, 협의체장, 위원장. 협의체장이시고 네, 위원장. 위원장. 굉장히 높으신 분들과 제가 또 권력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뭡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우리가 각자 좀 연령대가 다른 그 청년들의 네. 어쨌든 대표 패널로서 모였는데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진짜 실제로 느끼는 가장 시급한 내가 직접 몸으로 겪고 있는 청년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네네. 김영 씨부터 일단 20대 초반의 대표로서 군대는 다녀오셨죠? 갔다 왔습니다.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저는 다들 아시죠?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그래서 12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무슨 역할 맡으셨습니까? 저는 포병 부대에서 아이고 또 그럼 힘든데요. 행정병을 했습니다. 그건 또 반전이네. 네. 좋습니다. 뭐 잘하셨죠? 예, 잘했습니다. 휴가 뭐 몇 개 본인 거 넣으신 거 아니고? 제가 경쟁도 높이 딱 뚫고 갔기 때문에 편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네. 아주 청렴한 행정으로. 우리 선생님 군대 갔다 오셨나요? 예, 다녀왔습니다. 네.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사실 인제에 비해서 조금 약간 숙연해지는데 저는 이제 그 미 이사단 카투사로 카투사세요? 네, 그래서 통역병으로 있다 왔습니다. 아이고. 미국 여행 갔다 오신 거죠? 그렇죠. 카투사 가면 진짜 좋아요? 솔직히 진짜 좋기는 네. 해요. 그래요? 제가 원래 몸무게가 진짜 덜 나갔었어요. 몸무게가 덜. 제가 53kg였나 그래요. 53kg면 와, 애기네요, 애기. 진짜. 와. 그래서 제가 그때 허리가 진짜 뭐 28인치도 안 돼가지고 막 수선해 있고 이랬었는데 네네. 제대하니까 딱 70이. 와. 잘 먹어서 잘 먹었습니다. 밥이 잘 나와요 거기가? 밥도 잘 나오고. 약간 그 미국식으로 나오나요 밥이? 미국식으로 나와요. 근데 나중에는 오히려 막 한국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나가서 그러니까 이 배부른 소리죠. 거의 어디 있어요 이 사단이? 저는 이게 의정부예요? 어디예요? 지금은 이제 평택으로 다 내려갔는데 네네네. 그 사단 본부에 있었어요. 저는. 용산이에요? 좋은데. 그거는 이제 저기 의정부에 있었어요. 의정부 얘기. 부대찌개도 많이 드셨겠네요. 뭐 3일에 한 번은 부대찌개에 대해서 좀 조예가 깊습니다. 맞습니다. 부대찌개를 또 예, 사랑하시고. 너무 좋아합니다. 카투사를 또 다녀오셨구나. 그렇군요. 저도 저 강원도 고성에서 속초 위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북단의 GOP에서 취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식으로 많이 만들어봤어요. 군대리아 이런 거. 이게 보직이 다 다르네요. 보면. 보직은 통역병이시고. 통역병. 그러면 한국 군인들하고 미국 군인들하고 조율을 해주는 그런 역할인가요? 네, 실제로 이제 그 연합 이제 훈련 같은데 가면 저희가 이제 미팅도 이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이제 군사 뭐 다양한 이제 문서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통역도 했었고 번역을 했죠 그때는. 그럼 봉준호 옆에 그 샤론체처럼 그런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척을 했죠. 샤론체는 막 그 메모장 들고 다니잖아요. 저는 그런 거 있습니까? 한 상병 때까지는 네. 상병 초까지는 그랬는데 그렇게 써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구나. 나중에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그냥 뭐 느낌으로. 사실 통역의 가장 좋은 거는 사실 느낌대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창원 씨께서는 지금 영어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언어계 능력자십니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사담을 하다가 들었는데 이제 5개 국어를 하신다고. 이게 참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까? 관리를 안 하면은 얘네가 까먹습니다. 그러면 났습니다, 진짜. 어떻게 뭐 할 줄 아시는 언어를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일본에서 교환 학생을 했었고요. 일본에서. 그다음에 고니치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이제 곤방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는 이제 프랑스학을 전공했었고
그다음에 뭐 중간 중간 이제 뭐 중국어도 배우고 야. 뭐 러시아어도 배우고. 뿌야오 샹차이. 뿌야오 샹차이. 예, 예. 고수 빼달라는 고수 말입니다. 빼달라. 사실 그게 제일 쓸모 있어요. 예. 뿌야오 중요합니다. 샹차이라고. 예. 예. 제가 중국 2번 갔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죠. 써먹었어요. 저도 2월에 제가 예. 북경을 다녀왔는데 아, 네네.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뿌야오 그거예요. 예. 샹차이. 뭐만 예. 주문해도 뭐 아, 그래도 못 일단은 아, 그쵸. 못 먹겠더라고. 고수. 물어봐야죠. 고수 드세요? 전 못 먹습니다. 아, 저도 아, 샴푸 예. 맛 나가지고 맞아요, 쉽지가 맞아요. 않더라고요. 그래. 아무튼 예, 중국어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어까지. 러시아어 스파시바. 스파시바. 예. 아. 조카 크라시바야 하고 매우 아름답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조카가 매우고 맞죠? 예. 그건 크라시바. 예.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다. 예. 오친 크라시바. 예, 예. 아 그래요? 조카 크라시바야 안 해요? 매우 아름답다라던데? 그 오친일 아, 겁니다. 아 그래요? 음. 제가 또 잘못 말했네. 뭐 제가 아마 러시아어를 또 이게 배움이 짧을 수도 있고요. 아, 예. 네. 요즘 많이 까먹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십니다. 이제 유지하는 게 아, 어렵습니다. 뭐 전화 영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 영어는 제가 전화 직장에서 요즘 계속 영어를 쓰고 있어요. 아, 전화 영어는 아 또 그 외국 관련된 계열에서 또 직장 예, 다니시고 그럼요. 계셔가지고 맞습니다. 예, 또 언어를 많이 쓰고 진짜 능력자. 네, 김영 네. 씨도 혹시 뭐 잘할 거 있습니까 혹시? 저는 네. 잘하는 게 네. 무슨 전공이죠 일단? 전 아 근데 정- 저 지금 대학교 어디 나오셨죠? 저는 이제 외대랑 그다음에 이제 석사는 성대에서. 석사까지. 야. 아예 아닙니다. 엘리트십니다. 아니, 제가 아니, 한 가지 보태자면 아 예. 아까 5개 국어를 하셨는데 네. 제가 7개 국어 할 수 있는 아 또 걸로 있어요? 알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어 뭐 됩니까? 아예 네, 아프리카. 콩고 뭐 이런 거. 아니 아프리카에 근데 예. 실제로 절반 이상이 이제 프랑스어를 아, 사용을 하기 아 때문에. 식민지가 많아가지고 옛날에. 그렇죠. 아 우리 아픈 역사를. 네, 역사가 아유. 우리는 아닌데. 아, 우리는 근데 이게 예. 발음이 악센트가 다 달라서 어. 저도 이제 아프리카 프랑스어를 들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오. 아, 그래서 프랑스어도 할 줄 아시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제가 전공을 했었으니까. 네, 네. 근데 대학교 때 맨날 이제 제 친구들이 지나가다 이제 뚜레쥬르 저기 간판 보면 야 너 저 프랑스어 전공했으니까 저거 읽어보라고 네. 맨날 그랬어요. 뚜레쥬르가 뚜레쥬르 아닌가요? 아 이거 똑같아요. 네, 뚜레쥬. 좀 어려운데요? 조금 저 네, 디테일이 조금 있네. 예, 디테일이 있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김영 씨, 네. 자 예. 여기- 아 오케이 우리 여기는 선생님- 타임. 창원 씨는 외대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대에서 석사를 하셨고 음. 무슨 전공이시죠? 석사도 프랑스어. 석사는 이제 외교 안보 전공했습니다. 야. 외교 안보. 야 오늘 저희가 중요합니다. 패널로서 자격이 있습니다. 예. 우리 김영 씨도 또 자격이 있어요. 예. 저희가 뭐 학벌주의 뭐 이런 건 아 이거 아닌데 예. 아닙니다. 예.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예. 얘들이 뭔데 나와서 떠드냐는데 이런 걸 좀 얘기를 어필해 줘야 돼요.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김영 씨. 저는 이제 옆에 있는 대학인 네. 경희대학교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야 그래서 경희대학교에 외교 안보 쪽은 잘 모르고 네. 좀 문외한이고 정치 사상, 아, 국내 정치, 그 비교 정치 이런 쪽 전공이에요. 정치 외교과죠. 정치 외교학과. 네, 정치 외교 학과입니다. 그 과 다니면은 뭐 꼭 듣는 말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어디 네, 다니냐 그렇죠. 뭐 물어보면. 어디냐, 예. 어떤 색깔이냐, 아. 이번 선거 때 뭐 하냐. 누구 찍었냐? 네. 아, 그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일화가 그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예. 폐기역에서 이제 수업 때문에 택시를 탔는데 네. 기사님이 학과를 물어보셨대요. 아. 그래서 정치외교학과 말씀드리니까 막 듣더니 막 이제 일장 연설을 펼치셨다고. 아. 교수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된다. 아. 정치학을 모르신다. 아, 이렇게 뭘 이야기 아시길래? 들으셔가지고 예. 아무튼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예, 나왔고요. 학사를 졸업하셨고 졸업했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이제 대학교는 비밀이고요. 예, 굉장히 지방에 있어서 예, 유학을 좀 다녀왔습니다. 멋지십니다. 그러고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올해 초에 중앙대학교 아.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를 석사를 겨우 졸업했습니다. 아유, 겨우.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아닙니다, 석사. 아닙니다. 아, 그래 논문 표절률은 다행히 높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요새는 많으신 분들도 많으시던데, 예, 낮게 졸업을. 아무튼 셋 다 이제 어느 정도 예 배움의 깊이는 좀 있다라는 거, 아무나 떠드는 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 중에 이렇게 또 여러분들 초대를 해서 좀 전국에 잘 되신 혹은 본인의 꿈을 위해 잘 살아가고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분들을 한번 모셔서 인터뷰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뭐 생각 있으신 분들은 DM 주시고요. 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처음 물어봤던 질문이 그거군요. 우리 두 분은 살아가시면서 지금 제일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예. 네. 진짜 본인 일상에서. 예. 우리 김영 씨부터. 저는 사실 이 초기 청년을 뿐만 아니라 그냥 다 봤을 때, 그러니까 전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소속감을? 소속감을 갖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 소속감이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갑자기 너무 진지해질 수 있긴 한데요. 네네네. 조금 우리가- 졸릴 뻔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시작하면 12년 동안 레이스를 펼치잖아요. 그쵸, 학교에 그쵸. 다니면 쭉 가게 되는데 네네네. 이 시기는 학교에 가면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돌봐줄 사람들이 신분이 있고 네. 나를 보듬어줄 어른들이 있는데 대학교에 넘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문득 소속감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아 취업을 하기 전에. 예, 그렇죠. 예, 예. 붕 떠버린다라는 네, 거죠.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요새 대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데 저는 그 지점이 어찌 보면 그 소속감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진짜 들었어요. 맞아요. 예. 예. 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프리랜서로 지금까지 계속 그 활동을 하고 네, 있는데 네, 네. 어쨌든 제일 외롭고 우울할 때가 이제 어디로 좀 회사가 없다는 거, 그렇죠. 예, 소속이 없다는 거, 음. 그게 이제 뭐 제가 선택한 인생이긴 한데 좀 네. 외롭다는 거. 그래서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러니까 그 예, 지점에서 뭐 다 같이 뭐 군대라도 한번 더 가요? 예. 아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민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 예비군 예. 소속감 있잖아요. 우리 다 부대 있잖아요. 그럼요, 소속 부대. 그럼요. 예비군도 예. 끝났어요. 아, 저는 이제 3년 차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아 우리 전 백석동 예비군 부대 있고 저 뭐 화정일동 예, 그 공대 예비군 부대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소속됐네, 소속됐네. 예. 아무튼 예. 그러니까 그런 소속감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요소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아니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취업 전에 네. 그러니까 붕 뜨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그걸 그죠, 기피하고 있지만 맞아요. 그럼 누가 우리 청년들 또는 이 개인을 받아줄까를 봤을 때 전 그게 지역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새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이 지역의 청년 찾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동네 친구들 되게 포켓몬처럼 희귀하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뭐 어디 가서 내 친구를 만나고 그래서 어디 막 가서 맨날 카톡 오픈 채팅방에다가 막 그렇죠. 독서 모임 하실 분 막 하고요. 독서는 한 20분 하고서 술 마시러 가고 예. 중요합니다. 그런 중요합니다. 모임 너무 네. 많습니다. 예. 뭐 아무튼 예. 아 그런 그러니까 의미에서 그 지점에서 좀, 네.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또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친구를 찾고 소모임처럼 말씀하신 그런 것처럼 커뮤니티를 좀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되게 좀 적실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또 필요. 네. 아니 근데 또 말씀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이 젊은 세대가 뭐 개인주의가 뭐 성향이 강해졌다 네, 뭐 네, 어쩐다 네. 하는데 사실은 또 그 기병 씨 나이 때에 이제 대학교를 막 졸업해서 취업을 준비하기 전에 이런 좀 여러 가지 그런 모임을 갖고 싶어하는 그 수요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요새 보면 맞습니다. 소모임 어플도 많이 나오고 맞습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잘못하면 또 다단계 이런 거 모임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요, 아니면 그 그럼요. 뭐 신천지 이런 데로 갈 수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그래서 모임 들어가는 게 사실 네, 망설여지는데.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딱 본인이 그런 시즌이죠. 예, 근데 저는 사실 되게 잘 준비된 게 네. 저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졸업식 끝나면 그 시원섭섭함이 들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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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허해지고 이제 난 어디 소속인가 음. 생각이 들지만 저는 마을 안에서 여러 뭐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 보니까 그 소외감이 좀 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지점을 주변의 청년들과 좀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 우리 고양시 살고 계신 청년분들 계시면 우리 기병 씨한테 연락을 연락 좀 주시고. 해서 예. 근데 진짜 요새 외로움 타는 청년들도 참 많고 정말요. 예. 당근 보니까는 당근에도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진짜 음, 저 놀랐어요. 이사 왔는데 네. 여기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네, 네, 오늘 네. 뭐 끝나고 같이 술 드실 분 계실까요? 그렇죠. 뭐 아니면 뭐 같이 오늘 뭐 운동하실 분 아니면 뭐 그러다가 뭐 연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찾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청년들의 어떤 지금 이 시기에 참 취업도 안 되고 할 때 네. 이렇게 좀 다 같이 좀 보듬어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또 주셨고 우리 창원 씨께서는 어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네. 이게 고민은 같은 우리가 지금 같은 고민을 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공동체가 없다. 근데 그 이유가 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왜냐면 아까 이제 기병님께서는 이제 소속감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제 30대 이제 초중반을 가는 입장으로서 네. 저는 이제 연애와 결혼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인스타 DM 주세요. 인스타 DM. 예. 저만 그런가요? 7개 국어하시고 직장 괜찮습니다. 예. 예. 지금 그러면은 준비는 좀 돼 있습니까? 결혼을 할 정도의 근데 저는 준비는? 사실 결혼에 대한 준비가 예. 끝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27에 예를 들어서 예, 이제 예. 27에 이제 생각하는 결혼에 대한 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게 결국은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거고 또 그 지점에 와서 뭐 예를 들어서 3년을 준비했다. 그럼 30이 됐어요. 그러면 또 30이 되면은 또 그 목표가 더 이제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예. 준비를 같이 뭐 완벽한 준비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실 옛날처럼 이제 옛날 어른들처럼 뭐 좁은 단칸방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점 이게 뭐 키워 나가는
그런 시대가 끝났을 뿐더러 그쵸. 요즘 젊은 분들이 그렇게 시작하길 원치 않아 원치 하잖아요. 않죠. 어렵죠. 좀 어느 정도 좀 배부른 상태에서 맞아요. 특히 저 집도 한 채 있었으면 좋겠고 음. 예 뭐도 했으면 좋겠고 네, 하면서 네. 그런 게 있는데 사실 요즘 이제 뭐 주거라든지 이런 네. 거를 청년들이 뭐 구하기가 아 어렵죠. 진짜 이거 얘기하면 끝도 없습니다. 네, 얘기하면 진짜로. 뭐 여기 뭐 밤새야 돼요. 또 전세 갈라 했더니 또 전세 사기가 또 요새 너무 맞아요.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야 이거 진짜 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 아무튼 그쵸. 근데 본인은 어떤 생각이세요? 결혼에 대해서 뭐 비혼이다 아니면 아유 뭐 저는 어떤 전혀 생각? 비혼은 아니고 저도 아. 이제 결혼을 저는 사실 외동이에요. 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 또 늦둥이였다 보니까 아 집에 압박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뭐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아, 들어오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최근 설날 때 괜찮으셨습니까? 괜찮았습니다. 아, 예, 예. 다행입니다. 근데 이제 오히려 외부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결혼 빨리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네. 좀 제 스스로가 그래도 빨리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요. 네. 아, 결혼 좀 빨리 하고 그렇죠. 싶다. 뭐 근데 예. 결혼은 혼자 하는 게 예, 아니니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상대도 동의를 해야.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제 나이 때 이제 그 청년들이 아, 가지고 있는 최대 공통된- 고민이죠. 최대 고민 그렇죠. 진짜. 공통된 고민이자 최대 고민 예.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청년들끼리 사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은 네,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지점이 이제 공동체가 아닌가 좀 싶기도 하거든요. 아, 아니 그 뭐 이렇게 활동하시다가 이렇게 뭐 저쪽 계시는 좀 다른 지역에 계시는 여성분이랑 이렇게 생각도 괜찮고 그래서 여성분도 호감이 있으시고 창원 씨도 호감이 있으시고 해서 뭐 이렇게 연결됐던 경우는 없습니까? 되게 이제 주변에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느냐라고. 아니 제가 많이- 밝히는 많이 게 아니고 들으셨나봐요. 아니 생각을 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왜냐면 예. 많이 만나니까 사람을. 예. 그렇죠. 충분히 예, 그렇게 예.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한 번도 아 진짜요? 진짜 한 번도. 와. 왜냐하면은 사실 이제 청년 이 활동가로서 다양한 이제 활동들, 그러니까 정책을 우리는 활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거에 좀 저해되는 또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어쨌든 이제 좋은 공통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또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은 아니 본인만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 생각했던 여성분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게요. 아쉽네요. 아니, 진짜 뭐 인스타 스토리 막 새벽 2시에 올라온 거 이렇게 좋아요 누르고 하다가 뭐 DM하고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 애석하게도. 아, 이거 하면 안 되겠네요, 이거. 근데 또 예. 활동하시면서 네. 만날 분들은 또 아, 만나요. 만날 분들 만나요? 아, 그래 많이 있어요, 만나시죠. 있어요. 네. 실제로 또 그렇게 해서 하면은 서로 또 마인드도 많이 통하고 네, 하니까 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같은 지점을 공유를 하니까 그건 또 네, 좋긴 네. 하겠죠, 확실히. 그러니까. 근데 저는 없었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좀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좀 청년위원회에서 좀 이렇게 그 고양시 남녀 50명씩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룹 소개팅 뭐 이런 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죠. 예. 네, 그 다른 성남시에서. 지자체에서 하던데. 맞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예. 성남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예.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그런 거 해야 돼 진짜로. 예. 필요합니다. 근데 아무튼 뭐 연애 결혼 이런 거 얘기했는데 네. 뭐 결혼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외국하고 우리나라 전통 유교 사상하고 이렇게 독특하게 결합이 된 문화라서 맞아요. 네네네. 결혼할 때도 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드는 게. 요게 그래서 과정이 굉장히 이제 막 복잡하고 짜증나. 어떻게 보면 가족 간의 결합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네. 뭐 싸우기도 주변에서 많이 하고. 또 이게 집안하고 이렇게 결혼하는 또 맞아요. 이상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네, 또 뭐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좀 있는데 네네네.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뭔가 결혼을 한다라는 그 이제 특이한 그 결혼 문화를 봤을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뭐 이렇게 외국이 뭐 무조건 옳다 이게 아니라 외국에서 봤을 때는 특히 이제 서양에서 봤을 때 너네 둘이 좋아하면은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 상대방하고. 근데 왜 그게 가족이 같이 결합이 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제까지는 뭔가 유교적인 게 있다라고 제가 답을 했었는데 뭔가 가면 갈수록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그런 게 저도 외국을 나갔을 때 이렇게 외국 놀러 가거나 할 때 보면은 보통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외국 청년들은 좀 일찍 독립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좀 진짜 일찍 독립을 하죠. 당연히 그게 한 20살 성인 되면은 당연히 떨어져서 산다는 게 이게 그죠. 좀 당연시 되지 않나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우리는 보통 이제 결혼을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을 해야 독립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일찍 독립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요새는 또
저기 캥거루족이라고 맞아요. 해서 예. 네, 네.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경우가 많고 두 분은 다 캥거루시죠? 저는 캥거루입니다. 아, 전 따뜻하게 잘 이렇게 품어져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독립을 했는데 아, 멋지십니다. 예, 아니 멋진 게 아니고 장난 아니에요. 예, 숨만 쉬어도 돈이세요. 그냥, 예. 야 하지 마세요. 예, 아. 진짜로 예, 너무 힘듭니다. 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도 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본인으로서의 주체가 많이 없고 이렇게 부모님하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같이 상의하려고 그러고 뭔지 맞아요. 아시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또 음. 결혼이 좀 많이 힘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저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외부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개입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외부의 시선. 예, 외부의 시선, 아, 뭐 세간의 맞아. 어떤 아. 그런 네, 네. 걸 맞추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진짜. 뭐 결혼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어.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뭔가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네. 예를 들어서 내 여자친구한테 음. 우리 지금 당장 가진 건 없지만 일단 결혼부터 하고 뭐 반지하에서부터 시작하자 음. 하면은 솔직히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요즘 같은 시대에 쉽지는 예. 않죠.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아. 저 네, 같아도 네. 근데 안 할 것 같고 예 그런 게 좀 있어서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우리나라는 특히 이 남 시선을 되게 많이 맞아요. 의식하죠. 음. 신경 쓰고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 이런 네, 네. 것들을 많이 음. 생각을 하고 해서 생기는 또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저도 이제 뭐 결혼식 사회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 오. 1년에 예. 아 보면은 결혼식 그 준비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음. 맞아요. 입장곡 뭐 해야 뭐 할까 네, 뭐 네. 어떻게 들어가 생화는 뭐 어떻게 음. 뭘 뭐 또 식장 언제 빌리고 뭐 해서 뭐 주차도 해야 밥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시갈 때도 뭐 줄에 있냐 없냐 뭐 축가 누가 하냐 뭐 나갈 때 뭐 퇴장곡 뭐 어떻게 하냐부터 사회자 누구 쓰냐 뭐 여러 가지 아 진짜 신경 쓸 게 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전 나중에 결혼하면은 원빈 이나영처럼 이제 펜션 하나 빌려가지고 어. 예 잔디밭에서 하고 싶은 멋집니다. 멋지네요. 예, 어, 아, 멋지십니다. 그런 좀 마음이 있습니다. 어. 아,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부모님 억장이 무너지십니다. 아, 아무튼 그래서 네. 결혼과 연애 주변 분들은 지금 33세시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조금 이제 주변에 있으신 분들이 그래도 조금 예. 약간 이것도 성별이 좀 갈리는 것 아, 같아요. 네네. 남자 제 주변에 있는 남자 이제 애들은 아직은 그래도 요새는 또 그 좀 늦게 하는 추세잖아요. 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제 뭐 동창들만 봐도 이제 여성분들은 조금 이제 한 절반 정도는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보통 이제 네네. 20대 후반부터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동창들끼리 모이면은 이제 다들 이제 다 이제 미혼이다 보니까 음. 이제 그 경각심들 해야 되는데 해야 네. 되는데 야, 누구 결혼한대, 레이싱 누구 시작이죠. 결혼했대 이러면 이제 예. 다들 이제 한숨을 쉬죠. 근데 막 이렇게 급하게 쫓겨서 하기는 싫으신 거죠? 그렇지는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자만추십니까, 약간? 자만추를 예. 추구했었는데 예. 지금은 이게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예. 찬밥 돈밥 진짜로. 네. 제가 얘기하면서 공부한 처음에는 진짜 자만추였던 뭐 형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다 소개로 만나시고 이렇게 그 나이대 되면은 이제 또 아무나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네네. 또 어느 정도 다들 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이게 저도 소개에 대해서 좀 다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도 굉장히 외향적이고 네. 사람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는 걸 이제 즐겨 하기 때문에 소개팅 하면 근데 바로 한 시간 만에 여자분께서 예. 네, 애프터 그래서 하니까. 저는 이제 원래 네. 자만추를 추구했다가 네. 이제 소개팅이 생각보다 그래도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좀 예. 이렇게 좋은데요. 그러니까 좀 추진을 이제 생각했습니다. 해주세요 우리 고양이 50대 50으로 네. 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예. 뭐 한 몇 시간 만에 저기 모집 마감될 네, 것 같은데요. 끝날 겁니다 네. 아마 정말요. 인구가 지금 성공하면은 107만인데. 호수공원에 그 결혼식 열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최고죠. 예, 해가지고 예 무료로 결혼식. 예. 좋습니다. 뭐 TV 한 대 성사시. 주든지. 예. 좋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 기병 씨는 뭐 이런 얘기가 사실 공감이 됩니까? 사실 뭐 말씀하신 부분에서 뭐 네.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은 그쵸, 그쵸. 그러니까 요새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까 말씀하신 거랑 되게 비슷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좀 강박이라고 하나요? 뭔가 너무 막 잘 준비해서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그 스텝 바이 스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 스텝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해야 될 되고. 그 스텝에 나와 있고 네. 자리 잡으시고 이제 결혼을 넘어가는 네. 그 스텝에 와 계시는데 애는 언제 낳니? 그렇죠. 집은 이제 집은 있니? 뭐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스텝 바이 스텝 속에서 너무 잘 준비하려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는 이제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 결혼 정년기라는 게 늦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기 전에 우리가 또 앞서 봐야 되는 게 청소년 나이대가 미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청소년 나이대가 미뤄져요? 예, 예. 그 작년도 이제 우리 한국 청소년 정책 연구원에서 나온 아, 연구 야, 내용인데 수술을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예. 새로운 성인기가 등장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딱 아 우리가 등장하면서 뭐그 청년들 흔히 말하는 오춘기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것처럼 연장됐다는 아, 예, 거죠. 예. 그래서 청소년의 시기가 만 24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26세, 27세까지 늘어나면서 어. 늦춰진다라는 거죠. 그 사회의 과업 자체가요. 네. 아. 보다 많은 교육 훈련의 시간을 갖고자 원하고 아 또 공부해야 돼? 그럼 좀 더 많은 21까지? 준비를 갖추겠다라고 하는 이제 좀 청년들이 그만하고 많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던 그 그냥 쉰다 청년들, 아, 저를 네네네네네. 비롯한 그냥 쉰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어찌 보면 하나의 추세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 좀 더 준비해 보겠다. 우리 음. 사회가 제시하는 그 외부적인 시선에 따라서 조금 더 잘 준비해 보겠다라고 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대학원을 나왔는데 네. 그 대학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음. 뭐 과마다 좀 다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취업을 위해서 이제 학사로는 약간 취업이 안 될 것 네. 같아서 이렇게 온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찌 보면은 보니까 집이 좀 괜찮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더 소속감을 좀 누리고 싶어. 네네. 그래서 온 분들도 많고 많이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또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결혼 문제를 또 얘기해 주셨는데 요거는 저희가 또 한 챕터로 다뤄서 나중에 또 더 얘기를 좀 많이 나누도록 하겠고요. 제가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합니다. 논문도 쓸 수 있어요. 아유 네. 그럼요. 저도 미리 준비해야 되기 예. 때문에. 예, 준비. 우리 김영 씨는 근데 연애를 하고 있나요? 연애는 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연애를 아.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마음의 준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네. 준비를 좀 잘해가지고 한번 네네. 잘해보려고 합니다. 김영 씨 혹시 최근 연애는 언제십니까? 최근 연애는 예. 말하면 안 돼요? 작년이긴 한데요. 작년이에요. 작년이긴 한데 여러모로 요새 좀 뭐랄까요, 한 사람한테 뿌리기보다는 잘게 잘라서 여러 좀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이렇게 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몇 다리를 의미가 아닙니다. 걸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 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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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좀 그래 나눠주는. 맞습니다. 그러느라 바쁘다 지금. 바쁘다. 예. 사실 네. 핑계죠. 저 시간 네. 내면 다 만날 수 있거든요. 만날 수 있습니다. 예, 바쁘다는 거다 제가 핑계입니다. 이 말씀 나올 줄 예, 알았습니다. 그렇고요. 연애할 때도 또 우리 20대 초반이 연애할 때 그런 느꼈던 고민 같은 거 있습니까? 20대 초반 연애할 때요. 네, 네, 사실 그거는 다른 게스트를 초대하셔서 들어보시는 게 작년에 조금 더 같은 연애할 때 사실은 요새는 데이트 한 번 하면은 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죠. 요새 정말 진짜 밥 한 끼 먹고 카페 갔다가 영화만 봐도 5만 원 넘습니다. 인당. 진짜로. 야. 거기에 이제 술 한잔 하면은 이제 네, 그날 네. 바로 파산 신청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야 돼요. 그러게, 물가가 나오네요. 물가. 청년 데이트 비용 지원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런 정책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커플만 받을 수 있게 해서 어. 다 이제 의무적으로 사랑을 할 수 있게 연애하면 뭐 얼마 준다 이건가요? 출산율 상승도 되고 야 근데 커플이 아닌 사람은 또 한편으로는 되게 서럽겠네요. 역차별 논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왜 커플만 봤냐. 농담입니다. 아니면 공격이 솔로세 이런 걸 양쪽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솔로들한테 이미 서러운데 더 서러우라는 말씀이신가요? 야, 이거 뭐 부가세 5%더 해가지고 아무튼 여러 가지 할 네, 얘기가 많네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하는 직업 특성상 그 지방이라든지 굉장히 많이 돌아다녀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5살 4살 때부터 이제 차가 너무 필요한데 그때는 차를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소카를 끌고 다녔어요. 소카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KTX 타고 어떻게 타고 해가지고 소카로만 한 달에 한 100만 원까지 써봤습니다. 제가 그렇게 써봤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차를 마련을 했었는데 굉장히 힘들게 벌어서 마련을 했다가 장기 렌트로 했다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신차를 장기 렌트 신차 뽑아가지고 한 달에 3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 계약금이 한 800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 마련하는데 등골이 휠 뻔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차를 겨우겨우 어떻게 해서 마련을 했는데 심지어 내 것도 아니고 카드사 거였는데 마련을 했는데 근데 막상 이제 차를 딱 해서 생각이 드니까 차 사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집은 언제 사고 대체 돈은 언제 모으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 최대 걱정거리는 요건 것 같습니다. 역시 요거. 우리 청년들을 위한 통장 안 됩니까?
청년 통장 해가지고 적금한 20% 이자 20%에서 고양시 청년들만을 위한 통장 하나 해주시죠. 이거 좀 추진 좀 해주세요. 저쪽에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정책 아이디어 3개 냈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20%면은 뭐 20%요? 제가 뭐 저기 지원 1호가 되지 않을까. 워렌 버핏보다 나은데요? 예. 아무튼 그렇죠. 돈이 참 맞아요. 예, 청년들이 요새는 진짜로 우리 부모님처럼 어쨌든 우리 부모님은 이제 뭐 가난하게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좀 그때도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없을 때 시작해서 그렇죠. 네. 열심히 이렇게 그래도 한 직장에서 몇십 년 동안 일하면서 고생해서 어느 정도 집도 사고 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네. 시대였는데 지금 최초로 부모님보다 자식 세대가 더 못 사는 세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지금 청년 세대들의 최대 고민거리고 또 부모님들의 또 많은 고민거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도 근데 또 그만큼 해서 또 잘된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뭐가 없어도 잘 도와주고 하는데 또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직 그 경제적으로 좀 상황이 좋지 않으면 거기서 또 이제 양극화가 발생하고 맞아요. 하면서 경제적으로도 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진짜 자수성가의 비율이 그래도 네네네.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도 물론 자수성가하는 이제 청년분들이 계시지만 당연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제 좀 시대적으로 어려운 시대였고 거기서 뭔가 다 열심히 해서 이렇게 벌어가는 또 그런 네네, 그 맞아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의 어떤 또 사회 프레임에 맞추려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이제 위의 세대분들과 지금 현재 좀 청년 세대 간의 어떤 생각이 간극이 발생하는 게 네.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진짜 네. 개천에서 용나는 오는 세대는 끝났다. 뭐 이런 아, 얘기도 제 거의 뉴스에서 그렇죠. 본것 같고. 네. 예. 우리 기병 씨도 좀 뭐 근데 알바는 하시나요? 뭐. 예, 저 알바도 해봤고 예, 인턴도 해봤고 예, 예. 제가 뭐 지금 딱 그 제 나이 때 요구되는 그 스텝 바이 스텝은 많이 겪고 있긴 한데요. 예. 그러니까 스텝을 잘 맞추시네요. 예, 일단 해봐야 되니까 안 해보면 네. 이제 돈도 안 벌면서 예, 막 예, 이제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참 거기서부터 오는 무기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한 챕터를 따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가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문제. 국민연금. 국민연금 예, 또 문제. 얼마 전에 또 저희가 네, 또 할 말이 어렵지 많습니다. 않습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젊은 사람들 지갑을 말이야. 뭘로 보는 거야, 지금. 아무튼 네. 제가 너무 흥분했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청년에게 무엇을 더 줄 것인가.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지점을 말을 해도 과연 그 이야기에 닿느냐에 대한 음.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것이죠. 맞아, 그로부터 맞아. 오는 청년분들의 그 무력감, 무기력함, 답답함이 있지 않을까. 그걸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우리 창원 씨는 어떻게 좀 네. 어렵게 잘하신 편인가요? 아니면 좀 그래도 아니요, 그래도 유복하게 잘하신 편인가요? 유복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예. 저도 뭐 다양한 이제 경험을 네, 하면서 네. 이제 자랐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제 친구들한테도 결혼의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은 아닌데 이제 한 몇몇 친구가 저한테 그래도 내 자식이 앞으로 자랄 이 대한민국은 좀 어려울 것 같다. 네. 저도 약간 그런 마인드예요. 예, 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은까지는 오케이.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도 마음에 들고 해서 둘이 서로 평생을 살 정도의 여자다 하면 결혼은 오케이. 근데 자식을 키운다? 근데 내가 지금 버는 벌이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프랑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까지 내가 요즘 뭐 학원비 뭐 한 맞아요. 몇백씩 들잖아요. 막 네, 네, 네. 여기도 지금 일산에 유명한 학원가인데 예, 그거 장난 아니거든요 요새. 그래도 뭐 해야지 또 뭐 해야지 하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자식은 진짜 안 낳고 싶은데라는 이런 생각. 내가 과연 이 자식을 행복하게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유복하게 좀 자라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자식을 낳는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예, 이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살기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좀 바꾸려고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저는. 뭐 어떻게 10만 원씩이라도 10만 원씩을 어떻게 뭐 이렇게 지어주세요 좀. 요새 힘들어요. 개인적으로나마 제가 10만 원 달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무튼 예. 한 발 빠르셨네요. 자 아무튼 기영 씨 할 말 있으세요? 뭐 되게 맞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한 선생님을 만나뵀는데 이분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이분이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인류학. 인류학. 네. 그러니까 인류의 어떤 지금의 저출산 문제는 예정된 일일 수 있다. 아.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번식 능력이라고 하나요? 인간의 본능을 앞설 만큼의 지금 이 사회 중압감과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행복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과연 내 후세를 그들에게 짐을 지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질문을 하는 거죠. 관련해서 굉장히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요새 관심 갖는 주제가 네네. 하나가 있다면 이제 90년생 학부모가 등장했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와, 고딩엄빠예요? 네, 90년생 학부모. 아, 네. 아니. 아니. 아, 90년생. 아, 깜짝이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90년대 아. 학부모가 와, 등장했다라는 벌써 거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가능하죠. 그럼 이분들은 과연 이분들은 이 학업의 그 사이클을 돌리셨던 분인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은 과연 내 다음 세대인 자식들에게 어떤 교육 방식을 권할 것인가가 되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학원에 다녀서 사이클을 돌릴 거냐 아니면 뭔가 대안교육이나 다른 방향으로 좀 틀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이고 좀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이거 좀 지켜볼 필요가 근데 또 있다고 저희 생각합니다. 같이 이렇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열려 있는 분들은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제 애들 학원에 보내고 네, 안 네, 보내면 네. 오히려 이제 또 학부모 모임 같은데 이런 맞아요. 데서 네네. 학원 안 보내? 뭐 약간 이렇게 신기하게 쳐다보잖아요. 약간 학원 많이 가셨습니까? 저는 진짜 많이 갔죠. 아. 저는 이제 뭐 3시에 어디 가고 4시에 뭐 어디 가고 뭐 이러다. 아예 그냥 학원 하나에서 저는 모든 걸 다 타운이 우와. 있습니까? 타운. 그 상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짜 학원 하나에서 예. 진짜 모든 걸 다 책임졌어요. 네. 여기 일산 예, 이쪽에 여기 학원가? 여기 건너편. 학원가예요. 네. 아. 거기가 이제 그래도 이 고양시에서 좀 예, 여기 마도 학원가랑 이제 후곡 학원가랑 맞아요, 이게 맞아요. 탑 2가 있잖아요. 예, 저 예. 거기 둘 다 다녔습니다. 아, 엘리트시네요. 네, 아유, 전형적인 사교육에 사교육에 이야. 뭐 대단하신데요. 이용자이자 피해자 뭐 예, 여러 예. 가지 수식어가 붙겠네요. 예, 예, 네. 예.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예, 한 곳에서 쭉. 한 곳에서 쭉. 음. 왜냐면 거기가 이제 특목고를 가기 위한 그러니까 학원이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학교에서 지냈던 친구들보다 학원에서 지냈던 친구들랑 어떻게 보면 더 유대감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정말요? 더 많이 보니까. 네, 왜냐면은 5시 한 50분, 50분서부터 이제 시험 기간에는 그 다음 날 12시 50분까지 그렇죠. 와. 그 붙어서 자습 시간까지 하니까. 해서 아니 학원 영업 그 10시까지 아니에요? 그 그때 아직 법 안 그때 했나요? 예. 그 전이었어요. 아, 그 전이었어요. 아, 맞아요, 아이고. 맞아요. 네, 맞네요. 제가 빨리 나이가- 통과가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진짜 좀 고생을 많이 하긴 했죠. 네, 근데 네. 다행히도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고등학교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좀 예.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래서 잡히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 같은 그런 다 사교육 없애자고 하는데 뭐 없애자고 하는 국회의원들 뭐 장관들 보면 자식 미국 가 있고 뭐 그런 경우도 뉴스에서 많이 봤잖아요. 네, 이게 그래서. 진짜 고양이 목에 방울닭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예. 사교육 없애자는 건 다들 동의를 해요. 사교육 시장이 지금 뭐 몇십 조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누가 나서서 그렇게 할 것이냐. 어렵죠, 예. 사실. 진짜 쉽지 않은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런 게 진짜 지금 청소년들이 또 겪고 있는 문제들인데. 그럼요. 예. 그럼요. 저희가 또 청소년들까지 같이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음. 청소년들 얘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네, 네. 어린이 친구들 많이 힘들죠? 예, 우리가 다 들어줄게요. 예, 자, 아무튼 우리 김영 씨도 어떻게 사교육 출신입니까? 예, 저도 뭐 덕양에 예. 일산에 땡땡이 있었으면 예. 덕양에도 그 있습니다. P로 시작하는 뭐가 있는데 네네. 거기 출신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제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었고 거기도 타운인가요? 타운입니다. 빌딩을 원래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네네. 제가 고등학교 해네. 1학년 때는 그냥 한 층이었거든요. 예. 고3 되니까 빌딩을 샀더라고요. 빌딩을 와, 사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100몇 억짜리 건물을 그냥 매입을 해가지고 했던 학원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사실 유명했어요. 네, 옛날서부터. 여기는 유명했었죠. 사실은 학원가. 제가 진짜 드물게 중학교 고등학교 동안 학원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이에요. 와, 학원을 한 번도 안 천연기념물이시네요. 집이 못 살아가지고 귀하네요. 집이 와. 못 살아서 학원을 안 보내줬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원을 못 가니까 이런 인터넷으로 뭐 방송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 네, 편집도 네, 하고 막 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좀 꿈을 빨리 찾은 것도 있긴 네, 한데, 네, 네. 근데 또 부모님은 그걸 되게 아쉬워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음. 학원을 보냈어야지 애가 머리도 좋은데 공부를 좀 하고 좋은 대학 갔을 텐데. 내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학원을 못 보내서 애가 이렇게 된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아직도 그거에 대한 죄책감이 있으세요. 아, 예. 말씀하시는군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보내는데 나만 돈이 없어서 못 보내니까 음. 그런 또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인식 바꾸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제가 하나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가끔 학교로 이제 그 진로 강의나 뭐 이런 걸 갑니다 애들한테. 그래서 그때 이제 아이들이 컴퓨터실에 모여서 뭐 실습을 좀 알려주고 있었는데 한 4시인가 3시쯤 됐는데 학교가 끝날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한
30명 있었나? 근데 그 중에 한 10명이 갑자기 나가더라고. 한 명씩. 그래서 어디 가니? 그랬더니 아, 저 학원 가야 돼가지고 이제 가봐야 돼요 하면서 학교 수업이 안 끝났는데 이게 뭐 허락을 맡으면은 학원에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 반 그런가요? 정도가 그냥 수업하다가 말고 갑자기 다 학원에 가버리더라고요. 어. 어쨌든 공교육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도 이제 좀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이거는 창원 뭐 씨 전에도 뭐 있었고. 예,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네. 얘기니까. 그럼요. 또 제 또 윗세대에서부터 쭉 이제 네. 존재해 왔던 맞아요. 거고. 결론은 뭐냐면은 이 대학이라는 게 참 맞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대학에 목매달잖아요. 우리나라만큼 대학 진학률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거의 뭐 한 7, 80%가 대학을 가고 네. 또 안 가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그렇죠. 그런 또 사이고 또 여기서 또 이제 고졸로서 그 취업을 해서 일하면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 같은 게 있고 하다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또 저희가 또 초반에 대학 그 학교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만 또 학벌주의도 아직 만연해 있고 해서 그럼요. 예. 아직까지 확실히 제가 뭐 그냥 창원 씨 모셨습니다 하는 것보다 아 성균관대에서 석사를 졸업하신 창원 씨 모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예. 완전 약간 이거 눈치는 학벌주의 분들. 같은데. 예, 예. 훨씬 그렇잖아. 아직까지 네. 인식이 우리 네, 김영 씨 네. 그냥 김영 씨입니다 하는 것보다 아 우리 저 경희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신 아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들이.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이걸 하나도 못했네요. 예, 지금 50분 동안 지금 아직- 잡담을 하느라. 예. 아직 시작한 게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챗 GPT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첫 회에서 이야기하면 좋을 주제들. 우리가 왜 청담살롱 만들게 됐냐 말씀드렸고요.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이 지금 사실은 이런 청소년기 때 학원만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놀 줄을 모릅니다. 쉴 줄도 맞아요. 모르고. 예. 그런 청년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 청소년들이 마약도 한다면서요? 자꾸 뉴스 봤는데. 깜짝 심각하죠. 놀랐어요, 진짜 진짜.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안 배우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네,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청소년분들의 고민, 또 청년분들이 요새 또 먹고 살기 너무 힘든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 들으면서 재미있게 좀 쉬다 가시라는 의미에서 청담살롱이라는 얘기로 준비를 하게 됐고요. 이 팟캐스트에서 맡고 싶은 역할을 챗 GPT가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창원 씨 혹시 맡고 싶은 역할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예. 일단은 최대한 제 나이대 분들의 어떤 고민들을 네. 좀 소개하고 네.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우리 좀 해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아이고, 해봅니다. 막중한 역할을. 네, 정말 당사자신 거잖아요. 네, 당사자예요. 당사자 저. 급하시고 이렇게. 우리 김영 씨는 어떤 역할을? 저는 아직 좀 약간 학문적으로 좀 약간 이렇게 좀 전문적인 역할을 해주세요. 예. 이 청소년과- 저희도 이렇게 노가리를 까고 네, 예. 그렇죠.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좀 스펀지에 그 네, 자료 영상 그러니까- 하는 교수님처럼. 네, 예. 그 청소년과 청년의 사이에서, 그러니까 지점에 와 있으니까 그 네네. 지점에서 이 학문과 현장과 정책의 파트를 좀 야. 아울러서 맡아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재미없는 소리 한다라는 거죠. 노잼을 담당. 네, 스킵하고 10초씩 밀어내야 되는 이런. 네. 10초씩 스킵해야 되는. 넘겨야 되는. 예, 그럼. 우리의 10대 20대는 어땠나? 예, 아름답습니다. 이런 거 좀 얘기해 보면 좋겠네요. 10대 어떠셨어요, 우리 창원 씨는? 예. 저는 사실 지금 고등학교는 어딜 나오신 거죠? 저는 이제 백마고 저희 특목고는 아니네요. 네. 그러시고. 그 일반고 나왔습니다. 예, 네, 예. 본의 아니게 또 예. 이렇게 고등학교를 뭐 이렇게- 본의 뭐 예. 괜찮습니다. 아니 특목고 대비학원 갔었다길래. 아까. 근데 예. 결국은 제가 수학을 정말 못해요. 근데 네, 이제 그때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특목고 이제 지원할 때 그 내신을 봐야 되는데 내신에서 제가 수학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떨어지고 이제 일반고를 갔는데 저는 이제 사실 외고를 지원했던 이유가 진짜 딱 하나였어요. 외국어 공부하고 야, 싶어서. 근데 그때부터 외국을 좋아하셨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중학교 아. 1학년 때서부터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가 아닌 제2외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었는데 그게 뭐 외국을 놀러 갔다가 뭐 이렇게 외국어를 몇 번 해보니까 얘랑 말이 통해서 이게 재밌다 뭐 이렇게 느끼신 거가 그런 아니고 생각은 계기가 사실 제가 있었어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잠깐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있었는데 야. 사실 그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예, 미국에 예. 살았을 때가 예, 1년 예. 반 정도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까먹고 있었죠. 정말 집안이 유복했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제외 다녀 아니라, 그렇지 예. 학원 사교육의 다녔지. 노예. 아니, 예. 유복했으면은 제가 미국에서 10년을 살았겠죠. 예, 예, 예. 1년 반 살았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한 3일 전이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앞두고 괜히 딴 생각 다른 게 막 더 재밌어. 근데 우연히 이제 학교 도서관에서 러시아어 책을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건 뭐지 해서 펴봤는데 너무 약간 되게 재밌는 거예요. 글자도 되게 신기하고. 이게 야. 근데 진짜 신기할 정도로 진짜 신기하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간고사를 망쳤죠.
중학교 이제 첫 단추를 이제 잘못 예, 꼈는데 네.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외국어를 더 이제 다양한 외국어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친구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쟤는 학교 공부 안 하고 외국어 공부하네. 그래서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도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일반고로 갔다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거기서는 이제 외국어 공부를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독학으로 그냥 야. 해서 저는 이제 그 학교 과목 공부를 안 했어요. 제가 고3 때 오. 외국어 특기자로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조금 외국어 특기자 전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10대는 굉장히 좀 독특한 와, 신기하다 또. 약간 독불 장군이자 약간 좀 그러니까 제가 뭔가 길을 만들어 나가는 걸 제 스스로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성향상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그게. 좋아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10대 때 그렇게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거에 이제 두렵지 않아 했던 그런 그 성향이 20대가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청년 활동을 하면서까지도 굉장히 이제 또 좋은 자산으로 네. 이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말씀도 워낙 또 재밌게 하시고.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자연스럽게 훈련되신 분입니다. 훈련이 감사합니다. 되셨고 결국에는 사교육이 훈련시켜 주시는 그렇죠.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일산이 노력을 받긴 했습니다. 일산이 키운 인재. 맞습니다. 예. 자, 일산 학원가가 네, 키운 그래서 인재. 학원가가 키운. 네. 아무튼. 인제는 모르겠는데 학원가가 키운 건 맞습니다. 좋습니다. 직장 들어가셨는데 부모님이 굉장히 좋아하셨겠어요. 되게 자랑스러워하셨고 예. 지금도 뭐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친척들 만나뵙거나 그러면 진짜. 되게 좋아하시고. 네. 부럽다. 저는 이 프리랜서고 뭐 사람들이 무슨 직업인지 모르니까 지금도 지금 회사 언제 들어가냐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예. 아직도 지금 제 정신 언제 차리냐고. 예. 아유. 이러시면 참 부럽습니다. 탄탄대로 그러시. 아무튼 기병 씨는 좀 10대가 어땠나요? 저는 10대 때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안 했어요. 예. 제가 원래는 그 미대 가고 싶어 했거든요. 네. 건축학과에 가서 이제 조속과나 건축학과에 가서 예술 쪽으로 예술 쪽으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법조인이 돼야겠다. 법조인이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죠. 왜 갑자기 이게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갑자기 아는 누가 잡혀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아버지 소방관이신데 예. 그때 소방관 처우개선 지금도 여전히 열악합니다만은 소방관 처우개선의 지금도 키워드를 오늘 산불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맞습니다. 예. 소방 인력 비용이 많이 감축돼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그런 걸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법을 공부해봐야 돼요. 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뭐 아버지를 위해서 야. 해주시면 좋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중학교 때는 전교 250등이었어요. 360명 중에. 아이고, 잘하셨네. 근데 딱 고등학교 그래서 진짜 3분의 당황스러운데 1인데, 이제. 예. 근데 딱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번째 시험에서 제가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꾸 역시나 근데 이것도 일산 네. 학원가에서 만들어주는 저는 덕양학원가 덕양학원가 만들어졌고요. 전교 1등. 네.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른인 척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반성하는 게 너무 막 어른인 척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좀 해야 될 그 맛이 있잖아요. 역할 같은 게. 말씀처럼 예, 때에 예. 맞는 그 생각과 행동이라는 게 얼마나 아니 그렇다고 겉된 해서 근데 것인가. 기병 씨가 어른이 되고 싶다고 뭐 담배 피고 술 마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아닌데 좀 괴리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걸 지금까지 반성하고 있는데 안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좀 10대를 보냈고요. 약간 애늙은이처럼 살았다 10대를.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근데 나쁜 애늙은이는 아니고 그냥 좀 약간 그런 거예요. 뭐 기병 씨 그때도 청소년 때도 여러 가지 정책들도 활동하고 했었으니까요. 하면서 니들은 그냥 가서 그래 마라탕이나 먹고 코노나 가라. 그때 나는 마라탕 앞으로 없었습니다. 고양시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겠다. 이런 느낌의 불량함 또 처음 오셨죠, 여러분들. 보통 이제 잘못 나간다면은 이제 담배를 피거나 뭐 술을 먹거나 뭐 비행 청소년이 됐는데 킥보드 셋이서 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니들은 그냥 마라탕이나 먹고 있어라. 나는 고양시 어떻게 될지 좀 걱정 좀 하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또 어느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정책들 제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이 이제 혜택을 또 보고 있는 거고. 네, 예. 감사히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20대는 지금 어떻습니까? 뭐 학교 졸업하시고. 학교 졸업하고 제가 되게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네. 여기 계신 저희 3명 모두 되게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네. 10대 때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았다 생각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되게 것 같아. 감사해야 될 것 같고 또 맞아. 전공 살리고 계시잖아요. 그거 되게 복된 겁니다. 진짜. 네. 요새는 또 대학교를 전공 살리는 사람도 진짜 진짜 많지 어렵습니다.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많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분들은 보통 간호학과나 뭐 이런 네, 쪽으로 많이 가려고. 넘어가시기도 남자 쪽은 하고요. 또 공대 뭐 공대. 이런 쪽으로 가려고 하고. 경영이나 경제로 그냥 빠지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문과고 셋 다 문과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또 문과만 모여가지고. 예, 이공계가 없네요. 다음에 이과를 모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쩐지 말이 잘 통합니다.
우리 많은 얘기 이제. 그래도 챗 GPT 겨우 썼어요 지금 이것도. 예, 그냥 너 뭐하니 이러고. 예,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졸업을 해서 예,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본인이 또 하고 싶은 활동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공동체 활동들을 하다가 또 그런 쪽이 괜찮은데 해서 대학도 또 그런 쪽으로 가시고 네, 또 대학 졸업하고도 또 본인이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 계속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좋아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 우리 창원 씨도 좋아하는 걸 하고 있고 진짜 그런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새는 진짜 사실은 애초에 꿈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른들의 시각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그렇죠. 그 중에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영상을 뭐 영어 유치원 영상이었나 뭐 그랬는데 어린애가 나중에 커서 뭐 될 거야 하면은 뭐가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고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졸업하면 석사, 뭐 석사 졸업하면 박사 뭐 이거를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거야 그 어린애가. 그거를 보면서 야 진짜 참 애들이 그렇게 참 어린 나이 때는 뭐든지 이렇게 상상하고 꿈꾸고 재밌어야 될 나이인데 벌써부터 그런 것만 외우고 있고 막 그러면은 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할까. 저는 뭐 그런 압박감을 별로 안 경험해봐서 그렇지만 진짜 꿈꾸기가 쉽지가 않은 나이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정담살롱의 전체적인 방향은 매 회차마다 새로운 좀 우리 청년들이 겪고 있는 주제들을 하나씩 좀 선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얘기도 좀 하고 우리 두 패널분들께서 매주 좀 청년들이 주목해야 될 혹은 얘기해봤으면 하는 뉴스 같은 것들을 갖고 와서 얘기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렇게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1시간 동안 자유롭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앞으로 매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이슈에 대한 생각 나누기 있네요. 예, 요즘 핫한 이슈. 좀 요즘에 좀 핫한 이슈 있었습니까? 우리 창원 씨 봤던 것 중에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뭘 고르실지 아니, 기대되는데요. 요즘 사실 다 핫하죠. 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네. 근데 뭐 이거는 뭐 제가 토스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김영 씨 있습니까 혹시? 저는 그냥 사실 그 청소년 이슈 뭐있나 좀 잠깐 찾아봤는데 네네. 최근에 저주 인형이라는 걸 파는 거 아세요? 저주 인형. 네. 청소년 친구들이 라는 아이돌 노래 있었는데. 아니요 이렇게 지프로 짜여져가지고 진짜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적고 저주할 수 있도록 옛날에 매뉴얼이 일본 있는 그 괴담 이런 거. 그거를 판대요. 누구 저주하려고? 네, 그걸 청소년 친구들이 막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서 누구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자기 주변에 싫어하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막 꺾는 것도 있고 메뉴 적혀 있다고 하는데 그거를 산 사람이 1000명이 넘어가거든요. 그 네이버 쇼핑 걸 보니까. 진짜요? 네, 치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와 청소년 친구들이 진짜 이 스스로의 어떤 불안감, 답답함을 표출하기가 어려운 시기인가? 아니 근데 이렇게 표출하는 시기가 됐나? 제가 쭉 보니까.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들이 이거를 애들이라고 하니까 좀 너무 좀 너무 훈수 두는 사람 같네. 아무튼 청소년 친구들이 이게 너무 학업이나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데 정작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건강하게 풀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이거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게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뭐 건강하게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뭐 코너 가서 뭐 노래라도 지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아니면 좀 친구들하고 만나서 수다를 떤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 친구들 만나기도 힘들고 뭐 어디 학원 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진짜 청소년들 뭐 마약하는 것도 그렇고 마약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다 정말 제대로 된 어른들이 건강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집신 인형하고 그 못 5개랑 매뉴얼이 적힌 거를 팔고 사는 청소년들이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거 정말 여러모로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된다. 아니 근데 그거 어디서 파는 거예요? 그 네이버 쇼핑에 치면 사실라 나온대요. 그러면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랬어요. 국방부 직장에서 지금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이소에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판다고 네이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에 판다고. 우리 얘기하면 자꾸 팔아주는 거 같아요. 그거 아니고 사시면 안 됩니다. 사시면 안 된다고. 아무튼 뭐 그렇게까지 참 우리 애들 무섭네요 요즘 애들이. 아무튼 그걸 좀 봤습니다. 또 생각나셨나요? 저는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생각보다 청년들의 어떤 영양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진짜로 저 혼자 살잖아요. 저는 그나마 취사병 출신이라서 요리를 좀 많이 해먹습니다. 하는데 제 주변에 혼자 산
그 청년들 보면은 거의 웬만하면은 나가서 먹거나 아니면 배달. 맞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코로나 기점으로 더 심각해졌거든요. 왜냐면 코로나 때는 사실 이동도 이제 자유롭지도 못했고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혼자 계속 지내는 이제 청년들이 많다 보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밖으로도 잘 안 나가시고 이제 배달에만 의존을 하시다 보니, 맞아요. 그러니까 배달 우리 어플리케이션 보면은 되게 뭐 선택지는 많은데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항상 이제 먹는 것만 이렇게 네네네. 보통 이제 시키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불균형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음식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고 짜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제가 얘기하기가 좀 민망한 게 저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맛있긴 한데 아무튼 근데 청소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마라탕 그거 엄청 짜다면서요. 저 진짜 놀란 게 네. 저는 사실 마라 샹궈파입니다. 아. 저는 샹궈를 좋아하는데 전 둘 다 TMI. 좋아하는데.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자극적인 거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죠. 뭐 해봐야 불량식품 정도. 그렇죠. 그리고 예. 뭐 커피를 마신다 하더라도 커피 마시면 왜 머리 나빠진다고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러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서부터 막 뭐 아에다 샤추가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맞아. 마라탕 먹고 맞아. 들고 굉장히 등교하죠. 탕후루가 또 그렇게 이빨이 안 좋대요. 그쵸. 예. 그럼 제가 선배맘에 이거 하던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런 것도 사실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러면 좀- 또 너무 꼰대 같긴 한데. 그러네요. 얘들아 먹지 마라. 그게 안 좋다. 그럼 왜 자꾸 먹니 그거? 그러니까. 예. 아니 또 탕후루 별게 다 나와요. 또 무슨 탕후루 해갖고. 그렇죠. 이게 저도 한 번 먹어봤는데 네. 너무 달더라고요. 예, 맞아요. 이게 맞아요. 가면 갈수록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인 입맛을 찾게 되고 그런 거 아니 같아요. 치킨도 옛날에는 우리는 후라이드 양념밖에 없었는데 요새 또 뭐 맞아요. 뿌리고 뭐 뿌링클 막 찍어 먹고 저기 뭐 예, 이렇게 그쵸. 오만 소스에다 다 이렇게 예. 먹고 근데 또 그게 맛있긴 맛있어. 네. 나도 자주 먹긴 하는데. 아, 그래요? 진짜. 그게 좀 아무튼 그 좋은 말씀해 주셨네. 네, 점점이다. 그래서 사실 대학가들이 많은 이제 그 지역들 중심으로 사실 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이제 있을 발생한다 거죠. 그래서 네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좀 이제 관에서 좀 이렇게 청년 공간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데서 이제 공유 주방을 통해서 좀 청년들이 어, 직접 좋다. 그쵸 이게 예. 자취생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밀키트 제작이라든지 뭐 이제 원데이 클래스 해가지고 좀 건강하게 영양이 이제 균형을 맞춘 이제 네네. 식단들을 그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역할이 막중하네요. 네.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인 면으로 봤을 때 칼럼을 하나 봤는데 네. 국회의원을 구성하는 사람들의 연령대가 우리 인구의 그 연령대 비율과 너무 다르더라. 그렇죠. 예, 간극이 그런 크죠.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도 20대가 한 20에서 뭐 30, 10에서 20에서 30 정도 있을 텐데 20대 국회의원이 한 뭐 3명인가 뭐 5명인가 뭐 그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20대는 없고 30대 40대가 뭐 한 3명인가 4명 정도 된다는 걸로 제가 봤는데 그런 거 봤을 때도 또 기존 그 세대에 있던 기득권들이 이제 그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좀 열어줘야 되는데 선거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런 거를 또 안 놓고 있다 보니까 이게 계속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런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개정할 때도 또 목소리를 많이 못 내고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청년들도 사실 목소리를 내려면 청년들이 많이 뭉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 이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좀 주변에 예. 좀 청년분들의 좀 예.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우리끼리 좋겠고. 당을 하나 만들죠 그냥. 예. 그럼 큰일 납니다. 저는 쌀롱당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는 1번 드릴게요. 비례대표도 1번 드릴게요. 이렇게 예. 뭐 일자리를 내려놓고 오시면 저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예.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하면 되잖아요. 예, 아무튼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네. 그런 또 사회적인 문제들도 그렇죠. 있더라. 네, 예, 네. 이런 또 우리가 어쨌든 청년들을 위한 방송이지만 기득권들 기성 세대들의 기존 좀 약간 중장년 세대들과 싸우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 세대로서 그 동안에 목소리가 없었던 얘기들을 저희가 또 이런 얘기를 던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네, 네. 거. 예, 뭐 좋을 것. 절대 세대 갈등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희들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청담 살롱 영회 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지금 1시간 20분을 떠들었습니다. 거의. 영희 치고 좀 상당히 기네요. 예, 상당히 그리고 좀 전문적이었습니다. 예. 너무 좀 전문적이라서 좀 그렇게 한데 아무튼 함께 하셨는데 소감 어떠신지 우리 김영 씨부터. 네, 뭐 예. 영회라고 하지만은 워낙 뭐 다들 말씀 잘하셔가지고 네. 바로 시작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예. 다음에 제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씨. 저도 사실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의 어떤 그 고민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보고 또 같이
같이 또 이렇게 다양한 폭넓게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또 감사하고 제가 드린 건 아니에요. 저 뭐, 예수님이 아닙니다. 앞으로 좀 저도 열심히 좀 어차피 아무도 안 보면 끝이에요. 예. 그쵸. 이게 또 봐야지 이게 네, 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예, 아무튼 네. 여러분 좋아요와 공유 많이 좀 해주시고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 예, 그래서 앞으로도. 저도 좀 나름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또 보다 또 유용하고 또 피부에 와닿는 또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좋습니다.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청소년과 청년을 담는 고품격 힐링 토크쇼 청담살롱 영회는 여기까지였고요. 저희가 다음 주부터 정말 색다른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좀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요. 참고로 저희 셋 다 고양시 사람들인데 고양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맞아요. 이제 청년들의 대표로서 청년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가급적이면 고양시 얘기 일산 얘기는 잘 안 할 거니까요. 예,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청담살롱 영회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